네, 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간단합니다. 그 구독 버튼이죠. 빨간 거.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떠평은 두 개를 연달아 읽어드리는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글부터 읽어드립니다. 문재양이 5년간 할 일은 할 일, 경제 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음은 정은이 지시대로 나라 살림 거덜내며 오로지 편가르기로 여론 조작으로 특정 지지 세력 만들어 놓고 뒤탈을 무마시키려고 양정철 중국본에 6개월간 준비해온 국민 눈속이고 선거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2018년 지방선거 장악하고 2020년 4.15 총선도 입법부 장악 180석 하고 탈원전 세계 1위 생태계 파괴, 부동산 폭등, 세수 부족 대응, 주가 급등, 비자금, 군 사단 해체 등으로 나라를 안보와 경제 모두 망쳐놓고 나라 빚만 430조 증가시켜 빚더미에 올려놓고 양산사저 철벽 옹벽 아래 숨어 살고 있는데 5년간 저질러 놓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정상화시키려면 특단의 조치 없이 불가능함을 윤 정부가 알고나 있을까? 허준 선생은 원인 치료와 부위 치료로 명의가 되었듯이 원인 분석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방책은 점점점. 나라 살릴 그 첫걸음이 부정선거 부정하는 문재야 준석이를 퇴출시키는 일이다. 준석이를 빨리 아웃시키고 국힘에서 새로운 젊은 리더를 찾으라. 인간의 진통이야 있겠지만 약간의 진통이야 있겠지만 총선이 22개월 남은 이 시점이 적기다. 문재야 준석이 퇴출시킨 후 4.15 부정선거 밝히면 세상 뒤집어질 것이고 신속히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줄이고 지방선거도 인원을 대폭 줄이는 개혁, 혁명을 추진하면 윤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 길 외에는 나라 경제 살릴 방도가 없을 것 같다. 주식 폭락, 영끌들 멘붕에 부동산 급등 후유증, 탈원전 후유증, 우크라이나 사태의 물가 급등에 2006년 노무현 때부터 세계 1위 된 자살률, 저출산율, 노인 빈곤율, 문재양 5년은 더 비참한 나라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경제를 살린다? 때를 놓치면 만사가 허당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첫 번째 분이 글을 남겼고요.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분이 마치 위에 글을 정리하는 듯한 아주 또 깔끔하고 명쾌한 글을 쓰셨는데요. 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네, 그대로 읽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란 근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를 정확히 보여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020년 10월 31일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요원 30여 명은 아프리카 리제르와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의해 납치된 미국 선교사의 아들 필립 월턴 27살 씨를 한밤중에 낙하산을 타고 인질범 아지트로 침투해 구출해냈다. 구출 작전을 승인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성공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기뻐했다. 2001년 뉴욕에서 9.11 테러를 당한 후 미국은 주범인 빈라덴을 체포하기 위해 10년 동안 우리 돈 430조 원을 썼다. 그리고 기어이 빈라덴을 찾아내 사살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미 해군 특수대원의 헬멧 특수카메라로 중계되는 작전을 위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작전을 지시했다. 원비어 씨는 2015년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사소한 일로 붙잡혀 17개월 동안 억류돼 고문을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자마자 사망한다.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 사법기관, 지식인 등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대해 5억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4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9년 5월 프랑스 남자 2명이 아프리카 여행 도중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 애초에 프랑스 정부가 적색 경보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인질이 된 것이다. 이 두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위베르 특공대를 투입해 인질을 극적으로 구출해냈다. 하지만 작전 중 특공대원 2명이 희생됐다. 그러자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에게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비난 여론을 잠재웠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하고 국민을 이해시켰다. 그렇다면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우리나라 해양수산 공무원 이 씨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가 도박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동료 선원들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고 이 씨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하고 평소 북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는 가족과 동료 진술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경은 이 씨의 통장을 뒤지고 가족관계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캤다. 이 씨의 채무 내용과 도박 정황을 범죄 일람표처럼 공개하며 월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던 해경이 이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년 전 월북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또 당시 국방부는 북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군은 다음 날 북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소각은 추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엔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군의 감청 기록이 일부 월북 증거라고 했던 것도 이번엔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이 씨의 고3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육사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아빠가 적에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절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답장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거꾸로 나갔다.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UN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선언 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고는 북한의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월북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발표 내용을 뒤집는 수사 결과 발표를 하자 민주당에선 반박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고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여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는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발견돼 피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살아있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한 후에도 3시간은 생존해 있었다. 그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은 청와대 보고가 들어온 그날 오후 이 씨가 피살된 시간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으며 군 통수권자는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잠을 잤는지, 당시 월북 판단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민이 적에게 사살, 소각되는데도 구출은커녕 바라보기만 하다가 월북으로 몰았으니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두 글인데요. 가슴 아픕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제가 토를 달 이유 없이 너무 완벽한 글입니다. 두 글 다 관련성이 있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을 아직까지 뽑는 국민들은 누굽니까? 세월호 때 그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문재인이 6시간에는 왜 침묵을 합니까? 문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고요. 그 졸개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졸개들과 당시 해경, 당시 군 핵심 관계자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 역사에 아주 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서도 심판받을 것이고요. 이건 저 형무소 가야죠. 죽어서도 심판받을 겁니다.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네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신드롬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드롬만 있고 뭐 누리기만 하면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심판 안 하면 국민들로부터 역공받습니다. 싸그리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지 마 이 개새끼들. 욕 나와서 참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 어디다 쓰냐 니들. 도둑놈의 새끼들.